홍영철의 시 기억은 어둠처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억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깊어가는 어둠처럼 저 혼자 아무 말 없이 깊어간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떤 시간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 되살아날 때가 있죠. 마치 가는 실 하나를 잡아당겼더니 한쪽 솔기가 투두둑 뜯어지면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아 맞아 그때 그런 애가 있었지. 우리 거기 참 자주 갔었지. 함께 시간을 보낸 장소, 사람들이 떠오르죠.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억은 늘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언제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주죠. 그 사실이 위로가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자, 미카의 Relax 함께 들었습니다. 금요일 음악도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김혜리 기자님과도 마지막이군요. 자, 오늘은 영화 뭐예요? Pretty Home Company. 네, 귀신이 아니고 김혜리 기자님이고요. 지금 와 계시거든요. 네. 전 출연자를 만나시겠답니다. 예. 대충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면 돈이 듭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8000번,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안부 좀 여쭤보고 기자님과 함께 하죠. 김태경 씨 오늘 일을 하다가 눈이 건조한 것 같아서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주섬주섬 손을 뻗어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었는데 눈이 막 따끔따끔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에티켓용 탈취제였습니다. 에티켓용 탈취제가 뭐야? 아, 가글? 얼른 물로 눈을 씻고 안과에 갔더니 빠르리 대처해서 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생제 받아들이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넣어야 할 것을 화장실 변기에 넣는 거래. 눈에 넣었대요. 야, 김혜리 씨보다 더 웃긴 사람이 여기 있네요. 어떻게 하죠? 하여튼 뭐 별일 없다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갖고 그냥 아무거나 잡힌 대로 넣었구나. 장은희 씨, 저는 워낙 털털하고 애교도 내숭도 없는 편인데요. 얼마 전 가입한 동호회에 관심이 가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동호회 수업이 끝나고 뒤풀이를 갔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저는 맥주를 엄청 좋아하는 맥주 좀비인데요. 맞은편에 앉은 그 남자 때문에 501잔을 다 못 마시고 조금씩 홀짝거리고 웃다가만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저의 이런 모습에 저도 낯설어요. 아유, 내숭. 아니, 뭐 맥주 많이 먹으면 여자가 별론가? 그냥 먹지. 뭐 잘 먹는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 무슨 맥주를 저렇게 홀짝홀짝 꼬냑 먹듯이 먹어.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지영 씨 백수 생활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8년 넘게 일하다가 회사 사정상 해고를 당한 거라 엄마도 한동안은 이런저런 생각 말고 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맨날 얼굴 맞대고 앉아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도 좀 했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티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혜리씨, 이혜리네요. 오늘 부모님과 옛날 사진을 보다가 엄마가 사진을 어루만지시며 여보, 나 많이 늙었지? 이때가 좋았지? 하시니까 아빠께서 아니, 지금이 훨씬 좋아. 앞으로가 기대돼. 괜히 짠한 거 있죠. 우리 아빠 완전 로맨티스트. 저도 아빠 같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그래, 말이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남자도 많지 않아요, 그죠?
괜히 막 아예 쭈그런 망탱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린 있어서 이놈의 옆에 내가 그럼 뭐 멋있나? 그죠? 근데 그런 이상한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큰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가 맞으신 거예요. 꼭 진심으로 막 앞으로 너무 기댈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자, 또 눈물을 닦고 있는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서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손톱으로 본인의 각막을 이렇게 해하셨죠. 자, 노래는 박세별, 박원이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인연, 서미숙 씨의 신청곡 고맙습니다. 이번 주 유난히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건 믿고 있었던, 미뤄뒀던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늘 당연한 듯 머물러준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쉽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해지죠. 자, 오늘은 영화 속으로 마지막 라디오 생방송 공연을 맞이하는 출연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3년이에요, 거의. 예, 3년 예. 조금 못 채우고 2달 정도 못 채웠어요. 한 130여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예. 영화도 다시 찾아보셔야 됐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덕분에 저도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 복습할 수 있었어요. 복습? 무슨 영화 공부도 아니고. 네. 어떻게 좀 쾌차하셨나요? 아이, 그럼요. 예. 어떠세요? 물론. 오늘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니요. 그래도. 예. 안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제는. 그때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이 보호렌즈를 빼고, 잠들기 전에 연고를 눈에 넣고. 안 연 거, 예, 끄떡끄떡한 거. 그럼 훨씬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그게 흉하고 귀찮고 짜증나지만, 네. 그 연고만한 게 없대요. 저 물약보다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눈곱이 예. 쫙 껴있으면 그걸 쫙 닦으면 저는 눈곱이 안 끼던데요. 염증은 없나 보다, 그러면. 네. 네. 잘 아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는 그렇게 자해하지 마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심하시겠다고요? 명심하겠다고요.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저 그런 책도 있었죠. 병심보감이라고. 그렇죠. 예. 자, 영화 심사숙고하신 것 같아요. 프레이리 홈 컴패니언. 이 초원의 집 할 때 그런 프레이리 있잖아요. 프레이리 홈 컴패니언. 네. 네. 이게 바로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우리 FM 음악도시 성시경님들처럼. 네, 이 영화는 로버트 알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장 감독이 마지막으로 만든, 그러니까 81살에 이 영화를 연출하고 바로 그 해에 타계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 감독의 작품으로는 플레이어라든가 패션쇼, 숏컷, 고스포드 파크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패션쇼. 예, 네. 기억나세요? 네네. 그때 한창 검열, 모자이크가 아니라 하트가 둥둥 떠다니는 검열을 했었어요. 누드로 모델들이 캣워크에서 걷는 장면에서 갑자기 빨간 하트가 둥둥 떠다녀서 네. 더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사람의 몸을 부자연스러운 걸로 네. 만들고 더 외설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이상하죠. 사실은. 더. 그러니까 사람 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성기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맥락을 무시하고 이제 무슨 고기 근 달듯이 예. 이 부위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외설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신동엽 씨 옛날에 그 옛날 분이니까. 네. 옛날 분이라고요? 예. 그 영화 예전에 자료가 많지 않았을 때. 네, 막 뛰어가면은. 네. 이렇게 그런 하트 같은 게. 쫓아가. 빨리 움직이면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너무 재밌어. 그 찰나를 보려고. 예. 뭔지 아시죠? 이게 TV 밑으로 막 고개 예, 휙 움직이면 네. 그거를 정확하게 못 따라가고 그쵸. 이렇게 예. 딜레이가 생기면서 그렇죠. 따라붙는 예전에는 기술이 예. 그걸로 너무 큰 희열을 느끼곤 했다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같은 영화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가 알트마네스크라고 형용사까지 있어요. 알트만 감독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알트마네스크라고 있는데 그런 그 알트만 영화의 특징을 방금 나열한 영화들이 다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좀 리얼한 건가? 그쵸. 리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 앙상블 영화라 그러죠. 근데 이 앙상블의 규모가 체인버가 아니죠. 오케스트라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에 대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사들이 막 기승전결 딱딱 떨어지지 않고 에피소드들이 막 나열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물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대사의 특징이 상대 말이 끝나기를 보통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대사 네, 다 되니까. 잘 들려야 예. 되니까. 근데 오디오가 겹쳐요. 알트만 영화의 특징이 서로 이렇게 겹쳐가면서 말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을 먼저 맞춰놓고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프레이리 홈 컴패니언의 많은 캐스트 중에 이제 메릴 스트립이나 뭐 토미리 존스 같은 그 노숙한 배우들, 노련한 배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메릴 스트립한테 이렇게 아주 멍석을 쫙 깔아주고 연기해보세요 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개봉한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같은 영화를 보면 진짜 막 엄청 긴 폭발과 막 그런 독백 막 이런 거 하는 이제 그런 거 당연히 뭐 너무 막 카덴자를 보여주듯이 잘하지만 저는 이렇게 막 서로 오디오가 겹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배우들 사이에서 흘러갈 때 정말 이 메릴 스트립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예, 사실 그게 이 영화 재미의 거의 한 반이 넘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트만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변두리를 빙빙 도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인물이 꼭 뒤에 가서 치명적인 일을 저질러요. 그게 좀 우연히 그런 시나리오가 많은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알트만 직접 쓰진 않았지만 역시 이 영화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의 유작이라 이미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는 이 영화 촬영 기간 동안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젊은 거장이 있잖아요. 그 뭐 마스터라든지 뭐 북인 아이리시나 뭐 매그놀리아 만들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을 고용을 해놨어요. 예비로. 혹시나. 네, 혹시 무슨 유고시에는 감독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어서 연출한다. 계약까지 해놓고 찍었던 영화인데 이제 영화는 이제 완성을 다 하고 찍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플레이어 같으면 할리우드의 군상이 나오는 거, 패션쇼는 패션 피플들, 네. 그리고 고스포드 파크는 뭐 영국 신분사회 사람들, 뭐 하녀와 귀족 이렇게 다 같이 나오고 이런 그 앙상블이었는데 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프레이리 홈 컴패니언은 그 어떤 이 동명의 라디오 라이브 쇼거든요. 이 쇼를 만들어가는 캐스트와 스태프들이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뭐 메릴 스트립, 릴리 톰린, 뭐 케빈 클라인, 존 씨 라일리, 우디 해럴슨, 뭐 누가 있을까요? 거장 거면 좀 돈을 덜 받았나? 그렇죠, 물론이죠. 그쵸? 예, 그건 절대로 다들 즐겁게 하는 일인 거고요. 이거 제 돈 주고 그거 다 섭외하려면 그거는 트랜스포머 제작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캐스트들이 앞에 쫙 이름이 나오는데 알파벳 순서로 그냥 나와요. 너무 많으니까. 예, 알파벳 순서로 나왔는데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났던 게 이게 사실 탑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 탑 빌링이란 게 엄청난 자존심 그쵸. 싸움.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오느냐. 예. 근데 이게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알트만 영화 같으면.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영화사 일화가 있어요. 그 타워링 인페르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불 타워링 네네. 호텔에 화재 나는 그 영화에 폴 뉴먼하고 스티브 맥퀸이 같이 나왔거든요. 둘이 굉장히 막 정상을 다툰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네네. 두 에이전시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느 쪽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왼쪽 하단에 이름이 나오고 처음 이렇게 크레딧이 뜰 때 나머지 한 명은 오른쪽 위에 나온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시선이 왼쪽부터 가거든요. 스크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씩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되게 치사한 절충을 했다는 유치한. 예, 그런 기억이 이 알파벳 순서의 두루마리를 보면서 크레딧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렇죠. 뭐 공개 방송할 때도 가수들이 누가 엔딩 무대를 장식하느냐가 되게 그런가요?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런 건 어떻게 이제 뭐 기획사 뭐 힘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방송국과의 어떤 얼마나 친하냐. 네. 혹은 또 이번에 뭐 뒷얘기지만 저도 들은 건데 네. 뭐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원래 별에서 온 남자였대요. 네. 그러면 너무 세게 남자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뭐 전지현 씨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하. 그쪽에서 이거는 그래서 그대 정도가 좋겠다. 아하. 너무 그러니까 딱 그러면은 너무 이제 몰린다. 근데 안 그래도 워낙 둘 다 비중이 있게 빛나는 음. 연기를 했지만 근데 그거는 확실히 뭐 신경을 쓸 만한 그러니까 문제이긴 그런 한 우리는 것 아무 신경을 안 쓰는 심지어 그런 크레디팅 순서나 같아요. 이 영화업계나 뭐 이런 데서는 원탑, 투탑 이런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중요하죠, 원탑 그게. 작품이다, 투탑 작품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알파베티컬 오더로 그냥 예, 그냥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줄거리 조금 얘기를 할까요? 이 영화의 각본은 이 많은 캐스트 중에 한 명이면서 이 극중 라이브 라디오 쇼의 진행자 MC 이 GK라는 이름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리슨 케일러죠. 근데 이 실제 인물의 이름이 실제 그 배우의 이름이 게리슨 케일러고 극중 이름이 GK예요. 네. 골키퍼 아니고 하여튼 GK인데요. 이 사람이 각본을 직접 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케일러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미국의 라디오쇼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찾아보면 지금도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게 밀려나서 결국 문을 닫는 프로그램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구식의 포맷을 차별점으로 잡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프로인데 영화 시작되면 라디오에 관한 영화답게 해질녘에 이렇게 노을진 하늘 배경으로 송전탑이 보이고 그 위로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그 서민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함께하는 라디오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이 미네소타주거든요. 네. 중서부 약간 시골. 네네. 근데 그런 내용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레시피를 누가 설명을 해준다든가, 네. 그다음에 교통 정보라든가, 결혼생활 상담이나 뭐 이런 시콜콜한 얘기들이 아주 정겹게 들려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이 나오는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장면은 어떤 열차칸을 개조한 동네 레스토랑에서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이제 늦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프레이리 홈 컴패니언 라이브 쇼의 보안 요원이에요. 케빈 클라인이 연기,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청원 경찰처럼 무슨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생방송 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한 사람이 다 그냥 돌보고 있어요. 그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립 탐정인데 별로 이제 밥줄이 끊기고 자기 말로는 상속녀의 실종이나 그런 재벌 암살 사건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사건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젠치하는 멘트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보게 될 라디오 쇼를 소개를 하는데 이 쇼는 예수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시절부터 방송된 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래된.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포맷은 50년 전에 멸종이 됐는데 그런 사실을 아무도 이 쇼의 제작진한테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근데 오늘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막방인 거예요. 근데 말은 이 보안 요원이 그렇게 하지만 за기도 어느새 이 극단의 일원인 것처럼 그렇죠. 동지애를 갖고 있다는 걸 영화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이 쇼가 문을 닫게 됐냐면 팔렸겠죠, 뭐. 그렇죠. 텍사스의 어떤 대기업이 이 쇼가 늘 하는 극장이 있어요. F.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그 작가를 기념하는 피츠제랄드 극장에서 늘 하는데 그 극장 부지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대기업에 사버린 거죠. 항상 그렇게 좀 잔인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딱 공연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극장의 무대 뒤 백스테이지로 이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무대 뒤가 긴장이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비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잡다한 분위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면면들을 보면은 더스티와 러스티라는 남자 듀엣인데 이게 우디 하렐슨하고 존 씨 라일리인 거죠. 그래서 우디 하렐슨은 화장대에 발 올리고 이제 존 씨 라일리 기타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둘 다 카우보이 옷을 입고 그다음에 또 좀 있다가 오 하면서 막 지각 도착을 하는 자매 듀엣이 있는데 존슨 걸즈라고 하는 이게 릴리 톰린하고 동생이 메릴 스트립.
론다와 욜란다라고 하는 두 자매예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원래는 아버지가 만든 굉장히 뭐 네 자매 중창단 이런 이제 팀이었는데 네.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과 이별을 거치면서 이제 두 자매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욜란다가 낳은 딸 린제이 로한이 연기한 아가씨인데요. 이 딸이 엄마랑 이모를 따라다니면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딸 이름은 로라인데 롤라는 이제 외할머니 이름을 이제 이어받았대요. 그리고 가족 외가 쪽의 음악적 재능도 다 상속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이런 쇼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을 거니까 엄마나 이모처럼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신 되게 시니컬하게 뭐 죽음에 관한 특히 자살에 관한 시와 노래를 쓰면서 이 상냥한 엄마를 좀 염려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 메릴 스트립이 연기하는 욜란다가 사회자인 GK랑 한때 사귀었었는데 남자가 좀 연애 열정이 없어가지고 헤어졌지만 욜란다는 아직도 이 남자한테 좀 미련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이 GK는 하염없이 이제 수십 년 전의 추억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이 GK라는 남자는 보면은 바위 같아 얼굴이 막 전혀 안 웃는 사람 있죠. 무슨 얘기를 근데도 타고난 쇼맨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감정은 안 드러나는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말을 더듬는 법이 없어요. 주어수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회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다가 바로 뭐 음정 잡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노래로 넘어가는 거죠.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음감인가? 거의 그래 보이죠. 그래서 말하고 노래 사이에 전혀 갭이 없어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리고 뭐 또 다른 아주 나이 많은 가수 척은 뒤늦게 연애에 불이 붙어가지고 무대 뒤에서 사람들 샌드위치를 챙겨주는 아주머니하고 막 미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막 아주 막 제가 지금 이게 뭔 얘기야 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막 오디오가 겹치고 또 에피소드들이 막 이제 나열이 되고 이런다고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긴장을 하도 안 하니까 마지막 날인데 이제 무대 감독만 초조한 거예요. 근데 이 무대 감독이 마침 만삭이에요. 여자 무대 감독인데. 네.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귀등으로도 자기의 사인을 안 들으니까 갑자기 진통이 온다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서 다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요라고 이제 뻥이었죠. 그러니까 진통이 온다는 게.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풍경은 사실 오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오늘만의 특기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세트,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버지니아 메디슨이라는 배우인데 네네. 그 여자가 흰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안전요원 가이하고 사회자 눈에만 보이는 거죠. 사실 그녀는 누군가를 여기서 데려가려고 온 뭐 우리식으로 하면 저승사자? 그러니까 천사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사는 이 쇼랑 무관하지 않은 게 뭐냐면 원래 이승에서 살 때 애청자였어요. 이 쇼에. 근데 애청자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된 거죠. 뭐 그래서 결국 이런 약간의 이 법석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제 생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생방을 2부에서 들어보죠. 네. 네. 갔다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그때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아, 맞다. 네네. 오늘 시간이 너무. 그러네요.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아주 컨트리 가스펠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라이브 쇼에 그 중에서 메릴 스트립과 릴리 톰린과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마이 미네소타 홈이라는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생방송이 시작되는군요. 생방이 시작됐어요. 네. 이제 그 시점부터는 이 영화는 이 생방송 라디오 쇼 공연을 메인으로 하고 노래 1절쯤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백스테이지에 분장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 소리가 원경에서 들려오면서 그 무대에서 방송하고 있는 노래 소리, 연주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 순서가 아닌 출연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이제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 생방 내내.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뭐 지금 소개드린 곡처럼 이 프레리온 컴패니언의 음악은 이제 주로 이제 향수를 부르는 컨트리송들 이런 게 나오게 되고 노래는 물론이고 이 라이브 쇼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얘기 막 만담 같은 걸 하거든요. 사회자가 일화도 들려주고 막 이러는데 이때 효과음도 다 라이브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 보면은 문짝 같은 거 있는 그 효과음 내는 장치 있죠. 그래서 뭐 말 달리는 그렇죠, 소리도 그렇죠. 내고 예, 바람 소리도 걸로 내고 뭐 우리도 저 옆방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석에다 뭐 이렇게 쌀가루 뿌리면은 막 비 오는 소리 나고 뭐 이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그 효과맨이 옆에서 바로 만들어내요. 이게 참 인상적이고, 제일 압권이 뭐냐면, CM을 라이브로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CM송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과 제품의 특징을 주면 사회자랑 출연자가 같이 노랫말을 만들고 해서 즉흥송으로 그 CM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거의 신기에 가까운데, 뭐, 심지어는 이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청테이프 광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광고 대본을 무대 감독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이 사라지니까 애드리브로 효과맨과 MC랑 가수가 같이 막 동물농장식의 뭐 닭장 속에는 암탉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CM을 만들어가고 그 와중에 심지어 아까 메릴 스트립과 GK 사이에 과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즉흥송을 하고 있는 사회자한테 막 원망을 담은 그 개인적인 얘기를 슬쩍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한 좀 이렇게 그런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뭐 뒤로 가면 긴장의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 온 천사가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무서워.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공연의 마지막 날인데 과연 이 GK가 청취자들한테 작별 인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야지. 네. 꼭 마지막인데, 다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적절한 안녕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굉장히 무표정한 그렇죠. 프로페셔널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싫다면서, 내 지로는 모든 쇼가 마지막 쇼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 폭발하면서 이제 플라톤 났네, 플라톤 났어 이러면서 당신 그래가지고 우리가 헤어진 거라고 이러면서. 우린 보통 뭐 났네 하죠? 그러게요. 성인군자 안내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나랑 헤어져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남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랑 잘 못 지내는 거라고 막 괜히 거기서 뭐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쇼는 전혀 이제 지금이 끝이에요라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여느 날처럼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런데 돌연 6분이 빈다고 PD가 막 큰일 났다, 우리 6분 빈다, 어떡하지? 라이브니까요. 그래서 이 30년이 넘은 쇼의 마지막 무대를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욜란다의 딸 롤라, 그리고 가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소녀의 우연한 첫 무대로 린지 로한. 린지 로한의 무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끝인사는요? 끝인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주에 또 봬요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그렇게 할까? 근데 그 얘기를 이거 봐, 매일 2시간 하는 라디오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주일에 여기 다음 주에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괜찮은데 되게 뭔가 더 슬프다. 네, 굉장히 그런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각본을 쓴 GK가. 그래서 이제 쇼는 매일매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이별했다 다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수선 떨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 너무나 오래 방송을 한. 그리고 이 아저씨 쇼가 없어지고 나서 후일담은 뭐냐면 이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에 약간 조금 석연치 않은 점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자신을 너무 멸종동물처럼 이제 묘사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쇼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황혼에 져가는 어떤 노스텔지아를 강조했다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좀 자기적이죠,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인물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캐릭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삶과 공연이 일치가 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의 반대말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 영화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달내는 사람은 극중 무대 감독 한 사람뿐이라고. 네. 이 가수들은 큐 사인 같은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이크 켜지기 1초 전까지 딴소리를 하다가 문득 정확한 음정으로 첫 소절을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님하고 방송하면서
놀랐던 점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님도 보면은 굉장한 놀라운 집중력과 순발력이랄까? 시작하기 전까지 전혀 목을 가다듬는다거나 뭐 이렇게 긴장한다거나 하시는 일 없이 바로 불이 들어오면 본인이 불을 켜시면서 방송으로 진입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쉽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매우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숙취를 뚫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적인 집중력, 그게 정말 놀라웠는데 제가 여기에는 시장님 같은 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방송이지만 절대 티를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고별 인사도 물론 안 했지만 사실 아까 천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쇼가 막판으로 가면 출연자 중 한 사람이 죽어요. 자연사예요. 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 죽음도 사실은 이제 동료들 입장에서는 청취자들한테 알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동료가 방송 중에. 근데 얘기 안 해? 예,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영화 극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게 중서부 사람들의 특징이다. 미국 중서부 사람들은 다크피플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라고 가르친 부모님의 자식들이고 뭔가 나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척 내가 그걸 안 보면 그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안 보면 갈 거야, 지나갈 거야라고 그냥 되게 순박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그런 지방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캐릭터들의 특징이 라디오라는 매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인사도 다음 주에도 뵙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라디오의 미학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노래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show must go on.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고 내일은 또 해가 뜨는 거고 마무리 멘트는 항상 희망적이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삶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라디오는 예술이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어렸을 때 FM의 그 미학을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수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항상 오늘 밤은 잘 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는 그게 좀 너무 뭐랄까 그냥 그게 아니잖아. 왜 진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점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계속 우리는 이제 잠깐만 준비해서 다시 잘 살면 안 될까가 용인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이라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이 영화를 볼 나이쯤 돼서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영화를 제가 선택한 건 이 영화 속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죽음이라든가 종말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휴식이고 위안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아주 훌륭한 작품에 속하지 않지만 유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유작다운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했어요.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나는 영화를 그만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화라는 게 뭔가 찍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시네마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끝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부츠를 신은 채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야전에서 죽고 싶다는 그렇죠. 말이었고 정말 실제로 거의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 고르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뭐 진짜로 약간 공감 가는 게 있는데요. 네. 캐릭터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게 제가 오늘 영화에 관해 드릴 얘기로는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시간이 막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서두르셨지만. 네. 오늘 인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네. 음악도시 같이 하면서 네.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워하시는데 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뭐 안 한다기보다 제가 못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 네. 용적이 적은 사람이라서 작은 일을 자세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일 저희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제가 제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얘기할 수 있는 방을 시장님이랑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어렸을 때, 제가 걸스카웃이었는데요. 네. 이제 여름에 스카우트 캠핑을 가면, 이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같이 가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이 가서 3박 4일 캠프를 하면 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계약하면 또 볼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영 못 볼 것도 아니고. 그런 무드를 만들죠. 그리고 다 내년에도 심지어 6학년 빼고는 내년에도 같은 멤버들 또 올 건데. 그러니까 전혀 아무 것의 끝도 아닌데, 그렇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통곡을 했는지 울면서 우리 왜 우니? 그러면. 근데 그때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분이랄까, 이제 아까 오는데, 늘 오던 길이랑 로비랑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제가 다른 기회로 라디오로 여러분 만날 수 있겠고 엠본부에도 뭐 그렇겠지만 그 방이 이 방하고는 다른 방에 심지어 이 공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음악도시가 만들어준 방하고는 다른 방일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뭐 늘 있는 일이지만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데 그때 이정표를 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디가 생기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뭐 슬프다기보다는 약간 괜히 억울한, 억울하다. 때린 사람이 없이 억울한 기분 뭔지 압니다. 그냥,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다시 한번 코너를 돈다는 걸 이제 실감하게 하는 어떤 이정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쁘기도 하고,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돌아보면 이제 라디오를, 푸른밤을 2년 7개월 했더라고요. 그때는 또 밤 시간이니까 더 고생스럽고 애틋한 게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어떤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정말 타의 100으로 그냥 군대도 가야 타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표현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슬퍼해야 되지? 그렇죠. 그게 사실 그럴 일이 아닌데 가수를 관둬야 되고 뭐 이민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고 라디오를 다시 못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뭐라 그러나 억울한 멀리 떠나 이거죠. 되게 억울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희열 씨 막방 방송 들으면서 그거 녹음해놓고 두고두고 놀리시. 진짜 흉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네. 추하게 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꼬라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게 애정을 쏟고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 어떤 루틴이 있는 그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표처럼 내 삶의 하나의 문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기분이랄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기사가 좀 먼저 나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별을 하니까 참 기분이 청취자들도 되게 괴롭고. 그 노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인사를 드리지만 이번 주에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님은 한 사람씩 떠나보내고 계속 이별을 일주일간 하고 계신 거라서 그냥 그런 거 있죠. 방에서 한 사람씩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고 빈 방을 둘러보고 일요일 날 나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 정말 그동안 너무 이제 피드백을 참 못하는 코너였어요. 말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저희 코너 게시판이 오픈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많이 반영을 못 해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뭐 이 영화 같이 듣고 싶어요라든가 아니면은 저 수고한다고 인사 올려주신 거나 아니면 이거 틀렸어요라고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정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읽었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못 달아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웠고 정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 거짓말하는 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뭐 좋은 소식은 이제 라디오에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이동진 기자님 S본부에 라디오 하세요? 새로 어떤 프로그램을 새벽에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번 개편에? 네,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영화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뭐, 금동진, 금엘인데, 거기서 금금으로 만나는군요. 뭐, 하나 지어주셔야겠어요. 시스터즈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정말 되게 진지하게. 막 얘기 좀 하려 그러면 너무 무식하게 끼어들어서 못 듣겠다 그러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남자분들이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뭐 대부분 이렇게 그 어체를 보면 풀체를 네, 보면 남자인 풀체를 것 한다. 같아요. 문체를 아이디를 보면. 네, 뭔가 못 들어주겠다. 제가 어느 정도로 근데 저는 또 사실 그 영화에 대한 지식도 일천하고 듣는 게 재밌는데 이렇게 중간에 재밌게 해야겠다는 약간 강박? 아니에요. 근데 그 조합이 참 좋고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지금 이동주 선배랑 저는 이 듀엣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동진 기자님이랑도 참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님 오시고 기자님 잠깐 뭐 대타도 해주시고. 네,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괜히 우리가 너무 친한 게 이동진 기자한테 미안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요? 네. 아이, 뭘 또 그렇게 친하다고. 그러니까 왠지 네. 왜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동진 씨가 이제 유희열 씨 방송에 잘하는 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굉장히 절개를 숭상하시는군요. 예.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미안하지도 않고 저번에 대타 오셨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또 그만큼 또 약간 친함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문자 오신 거예요. 너무 고맙게. 네네. 관두신다면서 하면서. 그래서 네. 우리 종무식 따로 할 때 네.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추천곡은 범베이 바이스클 클럽의 So Long, See You Tomorrow. 네. 예. So Long이란 말 참, 예. 네. 알겠습니다. So Long입니다. 네. 예, 시장님, 시민 여러분, 같이 영화 상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그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3부로 다시 갑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